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입니다.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올려놓은 성능 검증 위성이 안정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하죠. 이제 그 안에 실려있는 큐브 위성들이 분리되는 일이 남았습니다. 국내 대학에서 제작했다는 4개의 큐브 위성도 과연 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누리호에 실린 큐브 위성 중 가장 먼저 사출이 되는 스텝 큐브 랩2를 만든 조선대 오현웅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그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제 이름 부르면은 교수님이 교수님 이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현웅! 오현웅입니다. 크로스! 어이고, 네, 우리 반갑습니다. 현웅이란 이름을 가진 또 훌륭한 분이 이렇게 계시다는 거를 또 알게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네네. 어떻게 누리호 발사 때 현장에 계셨습니까? 누리호 발사 때 학생들은 현장에 있었고요. 네. 저는 JTBC에서 발사 실황 중계로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중계를 함께 이제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떠셨어요, 소감이? 소감은 일단 뭐 역사적 첫 비행에 저희가 개발한 큐브 위성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큐브 위성이 29일부터 사출이 됩니다. 가장 먼저 분리되는 게 조선대가 만든 거죠? 네. 이 큐브 위성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큐브 위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원유라고 하는 게 기본 사이즈고요. 예. 원유의 크기는 10cm, 10cm, 10cm고 이게 대략적으로 한 1k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U라고 하는 건 이 원유짜리 큐브 위성이 3개가 모인 거고요. 예. 이번에 대학에서 개발한 위성들 중에 3개의 대학에서 개발한 건 바로 3U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격이 있는 거네요. 네, 저희들 건 6U고요. 6U는 3U가 2개가 모이면 6U가 되는 겁니다. 6U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무게는 대략 한 10kg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고 예. 기본적인 위성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들은 구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위성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이번에 조선대가 만든 큐브 위성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 큐브 위성은 백두산의 분화징후를 관측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예. 분화징후를 관측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천지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적외선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평상시와 다르게 급작스럽게 상승한다거나 하는 조짐이 있으면 예. 그게 이제 분화징후가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누리호가 뭐 700km까지 날아가 있는 상태인 건가요? 날아갔고 큐브 위성도 지금 그 거리에 있는 거죠? 네, 지금 저희들 위성은 성능 검증 위성과 함께 지구 주변을 공전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성능 검증 위성이 700km 고도에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 위성도 거기에 함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러면은 한반도의 그 열을 감지한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일단 저희들 위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kg고 개발비가 7.5억 정도거든요. 네. 중대형 위성 같은 경우는 보통 개발비가 한 3천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그 중대형 위성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대형 위성으로 찍게 되면 대략적으로 해상도라고 하는 게 훨씬 높죠. 예를 들면 10m 해상도 정도 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카메라로 700km 고도에서 찍게 되면 해상도가 한 350m의 해상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350m의 해상도를 갖는 영역 내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관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예를 들면 저희들이 관측할 수 있는 관측폭이라고 하는 게 220km 바이 160km의 관측폭을 관측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어디 발전소에서 온배수가 바다로 흘러가게 되면 몇 킬로미터까지 흘러가거든요. 예. 그렇게 되게 되면 350m 영역 내에서의 온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보를 갖게 되면 이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가동되지 않다라고 하는 걸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또 다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 그러면은 지금 뭐 돈만 있다고 하면은 얼마 정도 거리에서도 이 열감지가 가능한 거예요? 열감지가 가능한 건 저희들이 정지궤도라고 하는 게 36,000km 상공인데요. 36,000이요? 36,000km 상공에서도 열 변화는 감지하고 있는 위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야, 물론 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해상도라고 하는 부분이 네. 중요한 거고요. 해상도라고 하는 건 얼마만큼 정확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볼 건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번에 저희들 큐브 위성 같은 경우는 위성의 크기라고 하는 게 10kg라고 하는 그 무게의 제한, 그다음에 공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적외선 센서를 탑재했을 때 대략적으로 350m의 해상도를 갖는 위성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1년 동안 이제 관측을 하게 될 텐데 1년 네.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큐브 위성은? 저희들이 설계 수명은 1년으로 설계를 하기는 했는데요. 네. 만약에 1년 이후에도 뭐 안에 있는 부품들이 정상 작동한다라고 하면 1년 이후까지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부품이라는 저희들이- 게 뭐 네. 배터리 때문인가요? 배터리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음. 이런 온보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들이 실은 2013년도 큐브 위성 경연대회에 선발이 됐고 예. 2018년도에 인도 PSLV 발사체로 발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건 1kg짜리 위성입니다. 예. 근데 그 위성이 지금 4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네. 아직까지 위성으로부터 신호는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지금 4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위성은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한적인 조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배터리나 이런 것이 떨어져서 그 역할을 못 하더라도 계속 공전 지구 따라서 돌고 있긴 하는 거죠. 네, 돌고 있긴 하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위성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배터리가 방전되게 되면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배터리도 위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생존해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에 차징을 하는 태양전지판이 생존해 있고 안에 있는 컴퓨터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1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이 4개 학교 중에서는 제일 먼저 사출되는 모델이 됐잖아요. 네. 이 순서는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순서 같은 경우는 4개 대학에서 저희 대학이 개발한 게 6U고요. 네. 그래서 무게가 10kg. 다른 쪽 대학에서 개발한 건 3U. 그래서 무게는 한 3kg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께 위성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저희 위성이 그 성능 검증 위성으로부터 사출이 되게 되면 작용과 반작용 법칙에 따라 가지고 성능 검증 위성에 자세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예. 동적 특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보셨다시피 저희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예. 그 무게 중심에 가장 그 근접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게 사출이 됐을 때 최대한의 동적 특성의 변화를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10kg짜리 저희 위성이 먼저 사출되고 나면 위성의 자세가 약간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잡고 안정화시키고 다시 시스템을 정상 운영하는데 한 이틀 정도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쫙 나오는 게 아니고 이틀 네, 간격을 맞습니다. 두고 하나씩 나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또 다 과학이 섞여 있는. 네, 이게 동시에 나오게 되면 서로 간의 충돌 위험성도 있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나오는 위성이 텀블링을 하기 때문에 네, 충돌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하나씩 사출하는 개념입니다. 저희가 누리호 발사하는 장면은 정말 온 국민이 막 떨면서 봤거든요.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떨면서 봤는데 네. 이 큐브 위성 사출은 뭐 이게 뭐랄까요? 성공 가능성 이런 게 낮은 겁니까? 높은 겁니까? 뭐 안정적인 건가요? 일단 큐브 위성 그 사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 이제 그 발사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발사관 안에 큐브 위성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스프링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 전면부에 있는 커버가 자동으로 열리게 되면 그 스프링의 복원력으로 사출을 해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메커니즘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발사관이 작동 안 해서 큐브 위성이 사출되지 않을 위험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뭐 계획대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큰 걱정 없이. 네네. 그리고 그 성능 검증 위성 쪽에 아마 온보드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누리호 발사체에서도 위성이 사출되는 장면을 찍었듯이 이번에도 영상 촬영해서 아마 받아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해당 큐브 위성의 전원은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죠? 전원요? 전원이라고 할까요? 신호는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상태인 건가요? 아니요. 이게 발사관에 이제 그 탑재가 되게 되면요. 네.
그 위성을 발사체에 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굉장히 장기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배터리라고 하는 게 방전이 되지 않도록 킬 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킬 스위치가 눌러져 있게 되면 위성으로 파워가 안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출이 된과 동시에 킬 스위치가 작동해서 위성에 정상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신호를 저희들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사출의 성공 여부도 중요하고 이 네. 큐브 위성이 정상적으로 또 가동을 할지 이 두 가지 변수가 남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많이 떨리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앱을 통해서 WL님께서도 우주에는 우주 먼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고장이 나거나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걱정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변수도 네. 있나요? 영향을 미치나요? 네, 일단 우주 공간에는 이제 그 데브리라고 불리는 우주 파편들, 그다음에 뭐 위성의 잔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딪혀서 손상을 입고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예. 근데 또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또 그 추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브리가 어느 정도 크기의 데브리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어느 위치를 통과한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회피 기동을 하기도 하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리호 발사체 같은 경우도 발사가 될 때 그 발사되는 궤적에 다른 위성이 지나가는지 또는 어떤 파편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지를 분석을 하고 발사를 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누리호에 실으면서 혹시나 뭐 예비로 큐브 위성을 더 만들거나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1기 개발을 했고요. 예. 그 지금 개발한 한 기가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그 됩니다.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한 아까 7.5억 들어갔다고 하셨나요? 7억 5천만 원? 네, 저희가 개발비로 지원을 받은 게 7.5억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가 스텝 큐브 랩 2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3도 나오는 건가요? 3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사실 액수가 실험실에서 충당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액수고요. 예. 저희들이 다른 펀딩을 받는다거나 네. 아니면 동일한 형태로 또 경연대에 나가서 경연대에서 이제 선발이 되는 형태가 됐을 때는 개발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3에 대한 계획은 지금 있으신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다음 주 29일 날 저희 위성이 사출되고 신호를 잡고 임무를 수행하는데 정신이 집중되어 있어서 일단은 그거 먼저 하시는 거고요. 네네. 그 누리호는 앞으로 5년 동안 4번인가 더 쏘게 되잖아요. 네. 거기에는 앞으로 더 큐브 위성 같은 건 안 실리나요? 그건 자세한 계획들을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마 그 다음 버전부터는 이번에 성능 검증 위성이 정상적으로 궤도 안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의 임무를 할 수 있는 소형 또는 중형 위성급이 탑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선대로서는 지금 앞으로 더 큐브 위성을 보낼 계획은 없으신 거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 개발 계획 뭐 굵직한 것들 있으면 끝으로 들어볼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큐브 위성 경연대회가 지속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출전을 해서 이제 선발이 되게 되면 이 다음 위성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수행하고 있는 다른 연구 개발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선은 완수하는 게 우선 당면 과제인 것 같습니다. 나라나 교육부 뭐 등등 측에서 약간 예산 지원도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지역대학으로서 유일하게 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우리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대 오현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